자, 3부로 왔습니다. 3부는 마지막 WBC야 그의 나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WBC부터 얘기하죠. 이녀가 코치진부터 엔트리. 네, 일단 코치진은 유중일 감독 그리고 양상문 수석 코치 그리고 한용덕 투수 코치 그리고 박정태 타격 코치 김동수 배터리 코치 그리고 김한수 유지현 코치가 아마 수비 코치 주루 코치를 나눠서 맡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코치진은 엔트리 보니까 잘망이다. 코치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진을 본다면요. 특히 2009년도 전대회였죠. 그때 결승전 때 하필 이게 그때 1루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결승전에서 하필 이치로한테 걸려가지고 맞았는데 그게 그냥 대회에서 졌다는 걸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일본 방송에서 또 취재를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었고 누가 이거 중간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식으로 공략이 딱 되다 보니까 결국엔 마지막에는 임창용 선수가 조금 마음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영상을 보고서 마음이 왠지 좀 짠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그 경기 끝났을 때 인터넷을 진짜 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임창용 선수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훌륭하게 우리나라가 처음에 1라운드 순위 결정전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콜드패 당한 이후에도 깔끔하게 한 점도 안 준 상태로 끝냈던 마지막 마무리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쭉 좋았는데 단지 그 경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매도당해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창용 선수는 좀 더 마음의 짐을 놓아놓을 수 있겠지만은 양상문 코치의 특히 그 멱살잡이. 양상문 코치가 09년에는 투수 코치였는데 이번엔 수석 코치로 올랐어요. 더 멱살 저는 잡겠네. 좀 한용덕 코치가 수석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용덕 코치가 투수 코치로 간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그렇고 한용덕 투수 코치가 좀 낫죠 아무래도 양상문 코치보다는. 근데 문제 양상문이 수석이니까 네. 멱살을 얼마나 잡을지가 싸움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코치진부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더 보충하자면요. 특히 수석 코치의 나이가 양상문 투수 그 전이었던 분이 사실상 52세이시고요. 나이가 감독직을 맡았던 이번에 유중일 씨의 나이가 50세입니다. 아무래도 명령이라던가 이렇게 내려가는 지휘 차원에서 양상문 씨가 왠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제2의 WBC 사태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죠. 일단은 일명 10시즌의 LG 같은 그런 개념. 일명 그때 옐로우 카드에서 나왔듯이 박종훈. 코치 보고 야 박종훈 이런 식으로 코치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양상문이 야 뭐 류중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형이 말씀하신 그 불안감은 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솔직히 감독 선임 자체가 문제가 있죠. 솔직히 한 팀의 감독이 3월에 스프링 캠프를 벌이고 WBC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팀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유중일 감독이 시즌 중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우승팀 감독이 아니라 현재 현역에서 잠시 떠나 계시는 감독님이 선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말했던 거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범현을 많이 밀었죠 사람들이. 저번면도 괜찮고 솔직히 다 괜찮잖아요. 그죠? 김성훈 감독님 계시고 김성 감독님은 좀 애매하죠. 저는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김성근 감독님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기용하는 선수들 몸 체크는 물론 스윙 궤적까지 전부 다 알고서 선수를 기용하시기 때문에 단기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훈련 양이라던가 또 시범 경기 아무리 뭐 친선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성 감독님의 불안 요소죠. 그때 아시아 시리즈 시절 때 단기전 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 대만 털리고. 더비에 잡히고 완전 다 털렸죠. 정확히. 근데 확실히 일본 야구를 잡으려면 김성근 감독의 데이터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자문위원으로는 이제 김성 감독님은 오케이지만
그래서 코치진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애매하다. 그래서 2009년에도 김인식 감독이 선택되고 나서 일본 데이터 주면서 투수 코치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굳이 김인식 감독이 만류했다고. 그게 그런 일화도 오히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치진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당시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8년도 그때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 시리즈가 그때 끝난 뒤에 대만한테 참패당한 뒤에 대만 팀 감독이 악수하면서 그랬답니다. 우리 SK 쪽 경기를 매 시즌 끊임없이 다 쭉 보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김성근 감독님이 아차 싶었답니다. 뭐 책에 나오는 지금. 얘기야. 아무래도 자신을 쭉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떠한 성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내 선수 어디가 먼저 타자, 얘기했죠? 타자. 네. 타자 먼저 하죠. 포수는 2명, 진가병, 강민호. 진가병. 확실히 진가병. 올해 성적이 많이 반영돼서 진가병 근데 포수가 진가병도 기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1루수는 3명이에요. 이승엽, 김태균, 이대호. 이대호는 3루수까지 가능한 자원이고 3루수까지 가능할까요? 문제는 정근우인데요. 정근우가 2루수 혼자 맡고 네. 유격수가 3명입니다. 김상수, 강정호, 손시현. 그리고 최정 3루수 1명. 이게 뭔 지난 전 시즌에 전 대회 때 박기혁이 유격수를 혼자 했잖아요. 네. 그거에 반해서 이번에는 리스크가 둘로 늘었습니다. 그죠. 2루와 3루 이렇게 늘었다고 보여지고 외야 자원은 김현수, 전준우, 이용규, 손아섭, 이진영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딱 한가운데 있는 전준우겠죠. 그죠. 전준우 우리 자원이 변신소가 어떻게 될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큰 거는 2루수하고 3루수인데 그렇죠. 안치홍이 들어갔어야 돼. 안치홍도 들어갔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서건창이라도 기용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3루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3루가 3루랑 2루랑 다 가능한 조동찬을 뽑았어도 되지. 조동찬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유격수를 또 버린다는 개념으로 근데 이대호를 항상 얘기하지만 이대호를 자꾸 3루수로 생각하는 이 개 같은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야 정말? 이치로가 그러지 않았나 그때? 저 정도 사이즈의 3루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니까 후쿠마탄가 그 있잖아요 옛날 주니치의 그 뚱뚱한 새끼도 그만 거보다도 더 산도발. 잠깐 산도발 있구나. 산도발. 잠깐만 그럼 이대호도 3루 볼 수 있다. 산도발에서 갑자기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손시현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손시현 어떤가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사실. 별로 안 좋은데 그게 손시현이 준 플레이오프 직전에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못 나왔는데 그게 WBC까지 완치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손시현을 왜 뽑았는지도 솔직히 조금 의문은 의문이에요. 내가 2008년에 뽑으라고 할 때는 안 뽑고 이때를 뽑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신수 선수가 빠졌다는 거에 이 지난 09년처럼 추태호 조합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82년생 3명이 이제 다시 또 국가대표를 꾸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잘 해봐야죠. 근데 굉장히 이건 또 라인업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손시현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전준우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야 전준우 안 돼. 전준우 안 돼. 전준우는 너무 콩망이야 올 시즌. 이번에 좀 그랬어요. 손아섭은 당연히 자기는 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처음에 빠졌고 심지어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추신수가 했어. 빠지니까 들어온 케이스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추신수한테는 약간 밀렸다는 거지 손아섭 자체가. 전준우. 근데 전준우는 좀 애매하다. 근데 전준우는- 이진영도 사실 외야수 개념보다는 지명타자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비가 좀 어려우니까. 그럴 거면은 김태균하고 이승엽, 그러니까 김태균, 이대호 둘 중 하나를 빼고 이진영을 넣든가. 이진영도 1루 수비 잘하는데 그리고 근데 이진영은 본인이 싫어 1루 수비하는 거를. 부상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자체가 그 LG FA 계약 뒷얘기로서 자기 1루수 수비 무조건 안 된다고. 무조건 외야 수비만 한다고. 그 얘기를 조항을 넣기 때문에 1루수 되게 싫어하고 또한 꼭 이승엽 일단 이승엽은 들어간다 쳐. 박병호 같이 이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 엔트리는 뭐냐는 거지. WBC가 올해서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WBC는 좀 더 젊은 선수들로 많이 유지를 시키고 어차피 망하더라도 이득이 있는 그런 엔트리를 짰어야 되는데 정말 이 엔트리는
정말 우려 먹을 때는 우려 먹자라는 개념이고 일단 포수도 문제가 있는 게 진가병이 언제까지 국가대표를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진가병 빼고 차라리 강민호랑 양의지를 넣었다고 해야 난 좀 더 낫다고 봐. 그거 지금 라인,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지금 언제까지 이 선수를 우려먹을 거냐라는 소리가 계속 나온 이유가 다 이런 이유. 진가병도 그렇고 그 이승엽, 김태균 둘 중에 하나는 뺐어야 될 거. 뺐어야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딱 보니까 자원이 없는 쪽은 유격수 쪽인데 강정호, 손시현 할 거면 손시현 그냥 빼고 다른 안치홍을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안쪽도 그렇고 김상무 대신 김선빈도 들어가고 김선빈도 괜찮지. 차라리 아예 할 거면은 김선빈 그쪽 라인도 괜찮고. 3루는 앞으로 최정이 계속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선수도- 문제는 재밌는 게 박성민. 안총을 그러니까 손시현을 빼고 안총을 넣어도 되는 게 김상수랑 안총이 청소년 대표 시절에 키스톤을 봤어. 그럼 호흡도 맞지. 호흡도 맞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조합인데 왜 일단 개 같은 라인업을 뽑았는지. 1루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대표 이제 태극마크를 달게 되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긴 사람은 요 근래 있는 사람은 김태균 한 명뿐이거든요. 그렇지. 2010년 그때 광저우 때 차라리 그냥 신혼여행을 가지 뭐하러 왔다가. 광주 때. 마구마구에서도 그리고- 노말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엔트리를 짜버리면 3명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둘을 두고 이대호를 3루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대 삼수를 이유가 없고 최정이 있는데. 지명 개념으로 두고 네. 이승엽 오히려 지명 개념으로 두고 이대호를 두고 그리고 아니지. 수비는 이승엽이 제일 잘하는데. 그러네 문제는. 또 근데 왼손이잖아. 문제는 그걸 지명으로 넣는 게 좀 그러니까 지명으로도 넣기도 애매해. 이승엽 자체가 이대호랑 둘이 타격이 타격이 밀리니까 둘 다. 이대호보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고 유격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시현을 빼고 안충을 넣든가 아니면은 김상수까지 같이 빼가지고 김선빈을 넣든가 하고 외야선 전준우를 빼고 다른 중요수 없나? 김강민 네. 넣어도 괜찮겠다. 김강민. 김감민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뭐 지금 저 엔트리 자체가 팬들도 그렇고 납득 못할 엔트리인 건 맞으니까 뭐 우리가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어도 바꿀 순 없죠. 그냥 항상 희망사항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사항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제 다음 투수. 투수인데 선발 자원이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에? 선발 자원 7명이에요. 무슨 선발이야. 그리고 불펜 자원이 6명입니다. 장원삼, 노경은, 이용찬, 윤성민, 서재은, 윤희상, 장원준까지. 선발 자원주는 왜 들어가 있어? 장원준은 이번에 봉중근이 빠지면서 이런.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박기수, 차우찬, 장난해? 그리고 정대현, 유원상도 문제고 손승락, 오승환. 아니야 유현상은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대야 될 부분은 저원, 일단 장원준 2군에서 거의 전 경기 뛰었어. 장원준이 올 2군에서는 불펜으로 많이 뛰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불펜 개념으로 데려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다른 선수가 나왔어. 그리고 권혁이나 이런 애들 데려가는 게 낫지. 그리고 박희수 그리고 정우람이 빠진 게 가장 크죠. 정우람 진짜 더러운 것들은 진짜. 정우람을 왜 그렇게 싫어해? 정우람 뭐 연줄이 없나? 정우람은 2008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2009년에도 그랬고 태극마크랑 제일 인연이 없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 아니 제일 잘하면서 정우람을 왜 안 그리고 데려가지? 2010년 광저우 때도 그랬고 그러고 이번에 또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정우람 선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심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우람이 계속 빠지는 것 자체가 100% 연줄이 없어. 이 양반은 연줄이 없는 거야. 그냥 화벌 없이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야구하고 사는 사람이야. 야인. 홀드 1위가 참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된 이상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가져오신 데이터로만 보면요, 이거는 성적이라든가 국가 타이틀 이런 건 다 집어 던지고 나머지 남는 거밖에 없는 게 경력밖에 없어요. 경력 그러니까 커리어밖에 없어. 커리어. 도대체 이 경험이 2008년도, 2009년도 다 뛴 그 경험 그대로만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게 또 유원상이랑 차우찬이 있어요. 윤희상. 차우찬은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양아들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차우찬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 근데 차오찬 뽑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위기를 부르는 이름. 위기를 부르는 이유. 아, 그래서 네 차례 선수들 변경이 세 차례가 있었는데 봉중근 선수가 처음에 어깨 부상이 다시 왔다 그래서 장원준이 경찰청에서 급히 수혈됐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계약을 함에 따라 안 되고. 처음 출전을 하기 어려웠고 김광현도 수술 대신 수술. 재활을 선택하면서 부상이 다시 왔죠. 그리고 홍상선 선수가 발목 골절이라고. 그래서 차우찬, 이용찬, 서재영이 뽑혔어요. 재흥이 형까지 미쳤네. 그래서 원래 투수가 기아 선발 투수만 3명이 뽑혔는데 김진호가 이 빠졌지. 기아의 계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김진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맞아. 언프를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아니, 일단 김진호는 아프긴 빼야 돼. 하겠지만 그래서 김진우는 어차피 소방수로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희상이 급히 수혈이 됐고 추신수 선수도 팀을 이번에 이적을 했죠. 신시내티. 그렇기 때문에 참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손아섭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건 정우람이죠. 차오찬, 정우람. 정우람. 그리고 장원준. 난 유원상이 제일 이한데. 유원상은 그래도 유원상은 나. 피칭 스타일이 투피치잖아요. 슬라이더 직구. 어떡하라고. 어쩌지 70개 정도만 먹어주면 되지. 이번에 아직 최종 엔트리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 이거 갖다 얘기를 하자면 유원상도 그냥 어느 정도 납두고 너무 선발 요원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원래 선발 요원 한 3-4명만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원래 차우찬 대신 그 누구야? 그 박정진까지 생각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박정진까지. 미친 거지. 박정진까지. 개념이 없어 그냥. 구대성을 데려오지. 부대성 이번에 대성용 호주 대표로 나오면 대박 웃기겠다. 그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루머가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성웅이 일단은 호주 야구협회 리그 해가지고 영주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승엽 원포인트로. 이승엽 원포인트 대박이겠다. 이승엽 나왔는데 갑자기 피처 구대성. 쿠 이런 순간 이제 이승엽 멘붕. 이 라인업을요 네.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만일 박희수가 2008년도 당시 때 포스트 시즌에서 진짜 활약을 끝내주게 했던 이승호처럼 답습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은 이게 투수진의 운영이 약간 좀 까다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죠. 박희수의 투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초반부터 해외에서도 올려버리네.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투심이 국제적인 구질이라 가능성은 있죠. 확실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리그를 꾸려가는 게. 더군다나 포스트 시즌 때 너무 좋은 활약을 보인 나머지 09년도 그때 WBC 때 나왔던 이승우가 부진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경기 개수도 그때 이재우라던가 임태원이라던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등판을 거의 뭐 한 게임 하거나 아니면 뭐 못하면 2게임 하고 어느 특수한 많은 이제 잘하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등판하다 보니까 불펜에 과부하가 쌓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쓰지 못할 대로 이렇게 뽑아놓고서 결국에는 쓰려고 뽑았는데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아시죠 다들 그때 팝콘 민 야, 팝콘 그분. 어디 가셨는지 저기 끝까지 다저스 몰라서 스타디움에서 팝콘 파신다는 그분과 동남풍을 일으키러 가셨다는 그분. 물론 당신하고는 악연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마운드는 확실히 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해요.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데 노경은, 이용찬, 장원준, 차우찬, 서재영 이렇게 5명 정도가 선발하고 불펜이 모두 가능한 인원이라는 점에서는 그러면 괜찮다고 장원삼 데려가자. 보여집니다. 장원삼이 나야지. 장원삼 있잖아. 장원삼 있어? 응. 장원삼이래. 그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문성이요. 문성은 안 돼. 문성이도 괜찮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매 라운드 이거는 경기 일정에서 얘기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선발 불펜 전환이 가능한 인원들을 많이 뽑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의도하고 뽑았는지 모르고 뽑았는데 이랬는지 제2의 임성민 후자에 나온다. 가깝다고 보고요. 좀 안 좋습니다 상황이. 형님 어떻게? 한번 총평을 내려주십시오. 사실 뽑힌 인원을 봤을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로 뽑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뽑아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매번 일본이랑 결승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기대치는 엄청 높아져 있을 텐데 과연 그 기대치를 얼만큼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라 생각을 하면 또 이 멤버로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또 이 멤버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또 결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은 들고 야구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대치에선 분명히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말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WBC 얘기를 해보고 해봤죠. 근데 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 볼 건 이제 엑기스는 이거죠. 일본 WBC 지금 국대 라인업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트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올해 엔트리는요. 네, 공인구 때문에 홈런 개수가 크게 줄어진 것 말고는요. 다 거의 다 멀티플레이어 아니면은 대부분이 홈런이 가능한 중요한 순간에 홈런도 칠 수 있는 그런 타자도 있거든요. 똑딱이면서도. 뚝딱이. 특히 저는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타자가 일단 먼저 한번 쫙 읽어주죠. 일단은 1번 일단 1번 일단 코칭 스태프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감독은 야마모토 코지, 소속은 히로시마 도요카프, 주요 업적은 12년 센트럴리그 4위, B클래스죠, B클래스. 나이는 66세. 그리고 투수 종합 코치 히가시오 오사무, 야구 해설가고 97년, 98년 선수 시절이죠. 이거는 예. 세이브 연속 우승. 아 이거 선수보다도요. 네. 코치 이때 예. 그때 감독 시절 때 거의 감독 시절 예. 때. 그리고 야수 종합 코치는 나시다 마사타카 야구 평론가시고요. 11년 소프트뱅크 준우승이죠. 이때는 예, 이때도 사실상 감독? 예. 감독으로? 감독이에요. 감독으로. 그리고 투수 코치 요다 치우시. 썬데이 스포츠 캐스터고시고 캐스터? 예, 이분이 이 스포츠 캐스터도 말 그대로 해설도 같이 진행하면서 자문도 같이 구한 역할에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명제 이거 엄식신인데. 09년 WBC 투수 불펜 코치. 그리고 타격 코치 타치나미 카즈요시 야구 해설가시고 이거는 그냥 야구 해설가시네요. 예, 예. 어차피 선수 생활을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야구 쪽으로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야 수비야 주루 코치를 하시는 타카시로 노부이로 11년 오릭스 오카다 코치? 예, 오카다 밑에서 오카다 감독 밑에서 보조했던 분이. 11년 오릭스에서 오카다 감독 밑에 있었던 코치고 09년 내야수 주루 코치. 내야 수비를 담당하면서 수비. 예. 그리고 외야 수비야 주루 코치를 하셨던 오가타 고이치. 일간 스포츠 야구 평론가. 우리나라 일간 스포츠만 한 거예요? 아니요, 일간 일본에도 스포츠하고 있어요. 있죠. 일본에도 있어. 미안해, 나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고 싶었잖아. 야야야. 09년 WBC 외야 수비 주루 코치, 전략 코치 하시카미 히데키, 12년 요미우리 전략 코치시고 지금은 라쿠텐, 그러니까 라쿠텐 해설하시다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치면은 편파 해설 같은 거예요. 어느 한 구단에 속해 있으면서 참 대단한 양반이시네. 일단 여기서 좀 보는 게 특이한 게 감독 대부분 이제 일단 감독은 4부 리그 양반이고, 그러니까 B클래스 양반. 그렇죠. B클래스 양반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1, 2, 3이 이렇게 그 포스신을 가면 A 클래스라 부르고 나머지는 B 클래스라 부르는데 그런 양반에다가 지금 현 소속의 해설가, 평론가, 캐스터, 해설가, 평론가가 4분, 나머지 그 전에 코치였던 분들이 2분 이러네요. 예. 굉장히 특이한 인력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독 부분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요. 감독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센트럴리그 4위이기 때문에 중간 성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분한테 대표팀을 맡기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보조진들이 전 대회 09년 WBC를 같이 치르고 우승까지 했던 멤버들로 대부분이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야구 해설가라든가 평론가 쪽, 더군다나 스포츠를 해설했던 캐스터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구를 직접 보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놓고서 자신들을 놓고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흐름을 좀 더 다르게 보면서 좀 더 세밀한 야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타자 정보로 가죠. 타자 예. 라인업. 일단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아베 신노스케. 포수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이고 33세. 잠깐 의외로 나이가 젊네요. 예. 40 된 줄 알았는데. 에이 마흔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얼굴 보면은 살아있네. 이거잖아 우리 F1. 무도 모친수 F1.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일단 투 던지는 건 잘하고 특이하네요. 투수인데도 포수인데도. 우투 자타. 그러니까 아니 자투 우타. 자투 우타. 웬만하면 포수 좌는 거의 아니지 없다 않나? 그지. 우투 자타 아니에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우투 자타 우투. 내가 알기로도 우투 자타로 알고 네. 있는데. 우투 자타. 솔직히 아, 우투 자타예요. 예, 제가 수정을 이거 내가 보기 이거 잘못 일단은 이 제가 자타, 억지로 이게 졸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일부러 쓴 게 아니라요. 이게 처음에 아마 급하게 타투로 쓰시면 제가 만들다가 기존에 이거를 한번 날렸어요. 날렸다가 다시 한번 만든 데에서 이 틀을 다시 한번 그냥 투타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양식을 그럼 거의 예, 바꿔봐도 된다는 거죠. 뭐 우투 자타. 일단은 그리고 아이카 료지 야쿠르트 스와로즈 출신이고 포수고 예, 35세 우투타. 이분은 간간히 이제 임창용이랑 창용 불패랑 간간히 이제 포수도 맞춰보시고 예, 대단한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이가 좀 더 많으시고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스민타니 긴지로 포수 세이브 라이온즈 출신이고 26세 우투타 근데 타율이 낮거든요. 1.94 예, 굉장히 낮네요. 아무래도 거의 수비형 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봐야 예, 돼요. 희박하지만은 만일에 이제 대타했을 때 수비를 보기 위해서 잠깐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포수가 3명이네. 예, 우리랑 다르게. 결국 일본도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아베가 주전 포수로 주전 나왔거든요. 나오고 백업은 료지. 체력 보존 차원에서 순위 결정전 때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실력이 떨어지는 팀 들어갈 때는 아베가 안 나오겠죠. 이제. 이제 스미탄이나 아니면은 아야카와나 나오고 무라타 슈이치 내야수고 2, 3루까지 가능한 2, 3루가 무라타는 가능한 워낙에 유명하니까.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의 우투타. 일단 이 선수가 이제 타격이 130안타에 12홈런 58타점. 그리고 사카모토 하야토 유격수고요.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의 25세 우투타. 그리고 173안타 14홈런 69타점. 근데 삼진이 좀 많습니다. 90개. 안타랑 비교를 하면은 무라타랑 별 차이가 없네요. 아니구나. 예, 무라타보다 더 많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가타시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하고요. 예, 하고 일단 이바타 히로카즈 내야수고 유격수 분이고 주이치 드래곤즈 출신. 그리고 36세 우투타. 이 이바타가 그 얼굴에 은행 그거 같이 해가지고 상처난 그분 말하는 건가요? 이 이바타 이분이 그분이 아니라 그 여기 상처나고 했던 분은 그 이나바 아닌가요? 이나반가? 네, 헷갈려서. 그리고 도리타니 다카시 유격수고 한신 타이거즈 소속. 예, 그리고 31세 우투자타? 아니면 자투우타? 우투 자타겠지. 이건 똑같이. 유격수인데. 그냥 나머지 똑같아? 예, 유격수인데. 우투자타고 그리고 이나바 아츠노리 내 외야수. 오, 특이하네요. 예. 아무래도 같이 겸용하는 멀티플레이어 선수들이 많거든요. 일본은요. 어느 한 포지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외내야도 이렇게 하는 플레이어가 많은 걸로 봐서 서동욱이네. 서동욱 상이용한 버전. 그리고 니오넨 파이터스 소속. 이나바 이 사람이 이나바네요. 예, 이 사람 대표팀에서 많이 봤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니오넨 오소환한테 파이터스. 삼진 나간 사람. 그니까. 41의 좌투자타. 그리고 마츠다 노부히로 내야수 3루수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출신이고 29세 우투타. 굉장히 특이한 점은 108안타에 9홈런에 56타점. 그리고 뭐가 특이하지? 볼넷이 27개. 굉장히 적습니다. 볼넷이. 의외로. 선거에 좀 뭔가 있는지. 그리고 혼다 유이치
2루수고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있는 선수고 28세 우투 자타. 그리고 118안타에 홈런 얻고 31안타에 37 볼넷. 이거 65 삼진. 그리고 카조 마사이. 그리고 키스톤 둘 다 되는 거죠. 라쿠텐 이글스에 있고 36세 우투 양타. 이분은 이제 콜로라도 로켓스랑 휴스턴이랑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초노 히사 요시. 이분은 이제 유명하죠. 초노 하면은 뭐 특히 오승환한테 오뎅환이라고 특히 그 별명을 붙이게 했던 오뎅가.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오승환을 상대로 끝내기 3런 홈런을 쳤던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예. 연시에 있고요. 그리고 오시마 요헤이 외야수고 주니시 드래곤 출신의 27세 자투자타 172안타에 13타점. 굉장히 리드오프 개념이네요. 이분은. 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주자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72안타가 대주자면 뭐, 우리나라는 타율. 이용규가 아니 왠지 생각한 거는 172안타가 1이 더 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토이 요시오 리오넨 파이터 소속의 외야수고 32세 우투자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주목해야 된다는 나카타 쇼. 예. 이 선수 리오넨 파이터네요. 예. 리오넨 파이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파워형 야구를 24세 우투타에 일단 이 선수는 다 불러드릴게요. 131안타에 24홈런, 77타점, 54사구, 101 삼진, 2할 3푼 9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면서. 왜냐하면요, 이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홈런이 많고요. 더군다나 예전서부터 힘이 좋은 타자로서 스포츠 주간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간 스포츠 막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온 같은 책에서도 매번 언급이 됐었던 선수였고요. 더군다나 이 정도의 홈런이 이번에 더군다나 또 공인구가 굉장히 반발력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 보면은 유일하게 20홈런을 넘어가는 선수가 둘이 아베 있는데 신노스케랑 아베랑 나가타쇼 이 나가타쇼. 두 명이거든요. 그럼 펀치력이 있다는 거네요, 개념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거포 중심을 굉장히 경력 위주로 뽑았다면은 사실상 일본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24세 이 나이 자체로 국가대표 이제 중심 타선을 맡긴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김동주가 오비 처음에 왔을 때랑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치카와 세이치 내외야수고 소프트뱅크 호크스 출신의 30세 우투타 157안타. 예, 원래 네. 공식적으로는요 외야수로 기록돼 있지만은 전 대회 때 한번 내야수 쪽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한테는 일본산 턱돌이라고 하죠. 왠지 느껴지는 그분이다. 우시카가 장원삼을 자익수 아니었나? 자익수 왜 맞을 걸? 턱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튀어나오셔가지고. 고영민 아웃시켰다네. 예. 아 맞네. 근데 이 우치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원삼을 상대로 해서 전 대회 때 홈런을 선제 홈런을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WBC 때. 예. 순위 결정전에 뻥. 그리고 히지리사와 료 외야수고 라쿠텐 이글스의 27세 우투자타. 이분은 좀 특이한 게 141안타인데도 삼진이 한 100개. 굉장히 한 1대1. 하이? 고영민스러운 스탯이네요. 예. 고영민은 볼넷과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초노가 이제 거의 볼 그쪽이고 카쿠나카 카지야 외야수고 지바 롯데 마이스 출신의 25세 우투자타에 149안타 61타점 38 4사구 68 삼진. 지금 이 라인업을 쭉 보면요.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랑 그다음에 오릭스 선수는 제외. 없네 예, 하나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투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오릭스는. 걔네 완전 폭망해서. 오릭스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일본의 오클랜드를 표방하는 팀이라 망할 때 훅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수는 스키우치 토시야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이고 32세 자투자타. 모습이 163이닝에 634자를 상대했고 116 피안타를 맞고 사사구 43개 승리패배를 안 했구나. 12승 4패. 그리고 삼진은 172개. 방어율 2.04. 좀 애매하네요. 한 2선발 정도 되나요? 이 선수가? 스기우치 말씀이신가요? 네. 스기우치 선수는요 사실상 롱릴리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사가 떴거든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올해 시즌 때 약간 좀 이렇게 컨디션 난조라던가 그런 게 부상도 본인이 있다고 또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짧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나와서 좀 길게 던지는 롱 릴리프 형식으로. 재팬 시리즈에서 불펜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야? 린스컴이 불펜으로 나왔던 그런 개념으로 개념인 것 보면 같은데. 되고 단기전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사실상의 선발은 우스미 아닌가? 웃음이지. 네, 우스미. 우츠미 테치야.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선수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의 30세. 벌써 30이네. 그 선수도. 좌투자타에 15승 6패. 174안타 맞고 44구 40개 주고 삼진은 121개. 1.98. 굉장히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야마구치 테스야. 투수 요미우리 자이언츠. 29세 좌투자타 3승 2패. 홀드는 안 나왔네. 예, 저는 홀드를 안 쓴 이유가 뭐냐면요. 승패로만 일단 놓고 보고 이 상대를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기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로 홀드까지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방어율은 0.84. 그리고 사무라 히로카츠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이고 24세 우투타 10승 10패. 거의 5선발급이네요. 일본에서도. 그리고 138 탈삼진 2.86의 방어율. 그리고 야마이 다이스케 주인시 드래곤즈 출신이고요. 34세 우투타 4승 3패 3.56. 얘가 제일 낫는데? 야마구치 테스야 44홀드인데 방어율 0.84. 그래? 와. 미치겠다. 그리고 요시미 카즈키 주니시 드래곤즈 28세 우투타 10상승 4패. 이쪽은 선발 쪽이네요. 이 친구는. 예. 다승 3위. 다승 3위. 네. 13승이 다승 3위라고? 얼마나 좀 애매한. 여기 찾아봤어요. 그리고 요시미 카츠키 얘기하고 있고 방어율 1.75. 그다음에 아사오 타쿠야 주니시 드래곤즈 소속이고 우투타 28세 1승에 1.50. 이 선수는 이제 불펜 개념이고 승리주 개념이네. 15홀드. 15홀드. 네. 애매하네. 승리주라고 약점이 보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골치 아프네. 일본 대표팀 투수 중에는 최고난이도 투수라고 합니다. 이런. 그리고 마에다 켄타 히로시마 도요카프 소속 24세 우투타.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14승 7패 200이닝? 206이닝? 이사오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짚고 넘어가자. 얘기해봐. 2010년에 47홀드로 홀드 1위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45홀드. 근데 올해는 선발? 아니 올해는 15홀드. 1승 1패고. 마에다 켄타 무엇보다 14승이네? 작년에는 중간개투 역사상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고. 대박이다. 이런 애가 왜 나와? 45홀드. 나오지 말라 그래. 최고난이도라고 써놨네요. 최고난이도. 나오지 말라 그래. 왜 나와? 판볼을 구사한다고. 이런 애가 왜 나와? 우리나라 못 이기라고. 판볼하고 반포크. 반포크. 그리고 이와무라 타케루 멋있다. 투수 히로시마 도요카프 21세 우투타 2승 2패에 1.89. 노우미 아츠시 한신 타이거즈 33세 자투자타 10승 10패 2.24. 2.42. 마키타 카즈이사 세이브 라이온즈 우투타 28세 13승 9패 2.43. 와쿠이 히데아키 이 선수는 유명하죠? 30세이브 그렇죠. 올해. 와쿠이는 뭐 이제 좀 일명 정준하식 던미가 돋보인 선수고. 그리고 그때 한번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완전 그때 한번 삐끗한 실투 빼고는 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완전 네. 일명 옥수수 털리듯이. 근데 다행히 이겼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26세 우투우타의 1승 5패? 이 선수가 선발이 아니네요? 뭐 있나? 누구 말하는 거야? 와쿠이. 와쿠인 불펜이 있어. 방어 그거라니까 마무리 투수.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전향했어? 30 세이브. 전향했구나. 이승엽한테 사가드에서 틀어놓는 많은 투수라고. 왜냐면 설명을 여기 했는데. 승이 1승 5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사실상 원래는 내가 선발로 알고 있었는데 라쿠텐에서 바뀌고 나서 얘가 옮겼나 이거. 와쿠이 원래 불펜 아니었나? 모르겠다. 아니야 얘 선발이었어. 얘 선발이었다가 지금 세이브 마무리로 정착했다고 써있네. 네, 그럼 바꾼 거야. 세치 타다시 소프트뱅크 출신이고 30세 우투타 17승 5패. 얘 다승왕 1인가 보다. 그리고 다승왕 1.92. 오메 쩔다. 오토나리 켄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28세 자투자타 12승 8패 2.03. 그리고 모리오코 마사이코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26세 자투자타 2승 3패 1.39.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타나카 라쿠텐 골드스. 타나카 마사이로 라쿠텐 골든 이글스 출신 24세 우투타 10승 4패 1.87. 얘 마무리를 알고 있는데 근데 10승이나 했네 마무리가. 타나카가 다나카는 선발도 쓸 수 있으면서 마무리로도 전향을 할 수 있다고. 다나카가 작년에 흥했던 선수 아닌가요? 아니지 그때도 예전서부터 그죠. 이미 WC 때도 흥했어 그때 되게 올, 젊은 나이에 이미 나서. 북경 올림픽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굉장히 이 선수가 내가 알기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품인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진짜 나오게 된다면 마무리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거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딴 얘기를 보자면 일단은 원래는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두 선수가 둘 다 안 나왔어요. 되게 투구 폼이 특이한 선수 두 개 있었는데 한 명이 지바 롯데 출신인데 이번에 신인왕 받은 선수인데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던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던지네. 그 투구 폼이 정말 처음에는 사이드 함자 같이 던져놓고서 그냥 던져. 그 쓰리쿼터로 던지는 아, 무슨 마에단가 이런 선수가 있고 한 명은 왼쪽인데 수경 언니처럼 처음에 내려오다가 튕기고 딱 던져. 근데 사이드함이야. 수경 언니처럼 던지는 사이드함이야. 그것도 좌. 좌사이드는 위험하니까 안 뽑았나 보다. 근데 이 선수랑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중간에 좀 개털리겠다. 특히 마에다 걔는 선발이야. 그 지바로 때는. 그때 그래서 그 선수는 우리나라 06년도를 회상해 보면 언더한테 쳐 발렸죠. 와타나베? 와타나베. 그 양반은 거의 은퇴 직전 아닌가? 그쵸, 이제 나이가 많이 찼어. 나이가 꽤 있어가지고. 와타나베한테 거의 2안타가 쳤나? 이한테 맞고 끝났어.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누구한테 맞았냐면 워낙에 특이하니까. 옛날에 그 지금은 거기 어디지? 그 AL 동부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 있는 그 무슨 새 모양의 아이콘 있잖아. 야구단 중에. 세인트. 볼티모어. 볼티모어, 오리온스. 볼티모어. 그냥 색깔로만 얘기를 하지. 주황색. 주황색. 거기 있던 선수 누구였지? 그 포크볼이 정말 장난 아니던 애. 우에하라. 우에하라. 걔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는데 개 털렸지. 얘한테. 우에하라고지. 우에하라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 그 당시 때 와타나베다. 우에하라는 그냥 포크 말고도 또 반포크 던지면서 또 역회전 포크로 또 던지고 아주 그냥 포크만 세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WBC 멤버를 했는데 되게 어느 정도 투수 쪽만 일단은 읊어주자고요. 왜냐면 워낙 타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리그를 까놓고 보면은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 해외파가 빠져서 그래. 해외파가 빠진 것도 있고 일단은 아까 모루코 소프트뱅크 선수 모루코 마사이코 12년 성적이 2승 5패 17세이브 24홀드 자책점이 1.39. 프로야구 타자들이 한때 까다로웠던 좌투수를 꼽을 때 당장 떠오르는 좌투수 선수 누가 있을까요? 구대성 이해찬이지. 구대성과 이해찬. 일단은 이해찬은 그냥 어디로 쑤셔 박을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고 구대성은 수싸움이 좋았고 근데 이 선수는 구대성의 거의 그 수준? 거의 극을 보여주는 그 선수? 그런 느낌이 나. 이게
던질 때 뭔 그 주키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안에서 그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선수라 그러고 3커트에서 이제 사이드 이 선수가 뭐지 이게 이렇게 던지니까 주키치처럼 이렇게 휙 떨어지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라고 하면 안 된다고. 3쿼터형으로 던졌는데 순간 이렇게 보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3쿼터로 던졌는데 사이드항을 바꾸고 나서 얘가 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그 옛날에 3쿼터에다가 잘 바뀌어가지고 망한 애 있었잖아 우리나라에. 김지현인가? LG 김지현? 그 투수 중에? 너무 모르나? 어렵다. 모르는 선수구나. 어쨌든 그 선수가 있었는데 3쿼터에다가 사이드함으로 망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폰바꿔서 다른 게 망한 애가 한두 애도 아니고. 아 그러네. 미안. 근데 이건 좀 특이해서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토나리 켄지. 너무 많은데. 너무 많네. 일단 그러면 중요한 선수만 뽑자. 일단 스교치. 일단 좀 유명한 팀 애들 위주로 하고 스교치 토기야. 토시야.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랑 09년 WBC에도 나왔고 이 선수가 원래는 퍼시픽 리그 선수였어 소속이. 네. 내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요미우리로 왔는데 꽤 많이 돈을 많이 받았어. 왜냐면 그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랑도 연관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를 거부하고 요미우리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미우리가 돈을 더 줬어. 던질 때 3쿼터인데 이제 직구가 좀 낮아. 150대까지는 안 던지고 한 140대까지 던지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근데 체인지업이 이제 서클 우리가 제일 오케이볼이라 부르는 서클이랑 무회전 거의 회전 없이 약간 흔들리는 바람은 흔들리는 방향으로.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게 바람이 많이 안 불면 오히려 더 밋밋해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쓸 거예요. 오히려 근데 WC 같은 데에서는 이거 쓰면 좋죠. 바람 같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준결승과 결승전이 열리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AT 파크. 예, 거기는 특히 바닷가랑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쓰면 무회전 쩔겠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준결승하고 결승이 AT 파크로 돼 있어요. 아 그래? 네. 아무래도 바람 불 때 풍량도 경기에서 아무래도 많이 큰- 차이 예, 나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비율 삼진 비율도 좋고 K9이 9.47.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장원삼하고 한번 붙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괜찮아요. 09년도 한번 붙었거든요. 2라운드 근데- 순결정전에서. 근데 문제는 얘랑 장원삼이 똑같은 게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 경련. 둘 다. 경기한 에이스. 2년에 한 번씩 줘. 스기우치 토시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경력이 안 써 있는데 06년 WBC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거의 한 국가대표를 한 4년째를 4개를 지금 출전하고 있는 건데 8년 정도. 8년에서 12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선수도 괜찮다는 사하무라 히로카츠. 이제 지금 안 오신 장정환님의 원래는 우리 멤버였는데 이제 장정환님이 이제 회사 업무상 못 와가지고 이제 자료를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하무라 히로카츠. 이번에 시즌 우리나라에서 실패. 왔었어요. 아시아 시리즈. 아시아 시리즈 때 왔죠. 네. 한번 나왔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나왔어요. 이 선수가 무실점. 완전 롯데하고나 해서 롯데랑 해서 농락을 했지.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 롯데 타자들이 춤을 췄고 희망 고문. 한 명씩 다 나갔는데 한 명도 못 들어오고. 야 니들 설레어봐라 설레어라 야 그래서 한 명 보내주고 그래 야 점수를 내자 그런 거 없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선수가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나가타 쇼랑 같이 지금 24세 정도 나이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로서 처음에 등판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는 특히 큰 경기에 나왔을 때 초반에 무너진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 선수랑 맞닥뜨린다면 초반에 바로 잡고 맞아. 들어가야 될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그렇고 원래는 WBCU도 1, 2회가 제일 약하다고 예.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WBCU는 09년은 그랬잖아요. 장군호랑 이영규가 공략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랬던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그 선수 공략하듯이 공략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우츠이 테스야 일명 이승엽 도우미 요미우리 시절에 이승엽 해갖고 그리고 문제는 2009년 한일 때
그때 누구를 머리를 맞추려고 그랬지? 이용규. 이용규 맞아. 참 이용규도 정말 다사다네. 국가대표 경기가 맨날 다치고 부상당하고. 걔 유격수 누구?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용규 사실상 아까 전에 그 전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정근을 묶기 위해서 시프트도 쓰고 볼 배합이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상대편을 부상으로 입혀서 아웃을 시키는 게 일본 야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찌꺼리를 진짜 다 하는 애들이에요. 야들은. 더러운 마피아 새끼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처음에 그렇게 빈볼 던졌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김희식 감독님이 그때 너무 점령해갔지.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에 그때 우리나라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다. 결국에 그 게임 날려먹고 나머지 뒷경기 결승전에도 똑같이 피해갔죠. 그러고 나서 일단 그 첫 1차 대회전에서는 그냥 WBC 때는 배용수가 그냥 뭐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이치로 그냥 맞춰버리는. 오히려 그렇게 했어야 정상이었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히려 맞았으면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경기 끝나고 나서 왔을 때 개인적으로 호텔에 와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팀끼리 승부가 달린 단기전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던졌어야 되는 마땅히 그냥 보복투였어요. 보복투였어요. 아니면은 던지든가. 아니면은 진짜 진짜 개새끼 하면서 역대 대회에서 손꼽을 만한 벤치 클리어링 그냥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따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멤버들이 좀 싸움하기도 괜찮은 양반들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홍성은이 아니구나. 누구지? 추신수, 추신수 김태호. 있고 아 김태균 그때 있고. 김태균 있었고 이대호 있었고. 맞짱뜨기 참 좋은 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정군. 정근우 있고 외야수 라인도 한 닭가리 하던 병경이 있었고. 이진영 선수도 약간 이진영도 한 닭가리 한 괜찮은 양반들 많았는데 그때 한번 싸웠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어쨌든 고분고분했어요. 그리고 이 있네, 양반은 김동주. 동주감 있었구나. 부대성도 있네. 부대성. 대성이 형이 그냥 나가서 야 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정말 괴물. 숑숑숑 하는 거예요. V 슬라이드가 사실 이 슬라이더가 그 통일구 때문에 많이 이득 많이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도 있는데 확실히 슬라이더가 좋긴 하네.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슬라이더는 이 양반은 최고였어. 일본 야구인가 거기서 슬라이더 1위가 우츠마 테스야 이 양반이었고 일본 잡지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 와쿠이 마무리 투수 베이징 올림픽 때 4강전에서 고영민하고 강민호에게 2루타를 연달아 더블로 맞은 선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승엽한테 홈런 그리고 와쿠이. 참 밸런스는 좋은데 얘가 던지는 것도 되게 많어. 임팩트가 없어. 그러니까 삼진이 너무 없어. 얘 던지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 투수들은 자기의 주력구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막 많이 던져. 그러다 보면은 기본 5구는 던져야 돼. 한 타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럼 투구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불펜을 돌려버린 거야. 이승호네 이승호. 제가 생각할 때는요 풀카운트 투구폼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국 심판들이 더군다나 또 이 대회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벤치 쪽에서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보크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단 그냥 찔러 보는 거예요. 찔러서 동요를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국가에서 쓰던 공인구를 쓰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해외 공인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공이 미끄럽다, 사인볼 같다라는 평이 지금 일본 선수들한테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성민. 올해 1월 때서부터 공이 풀린답니다. 한참 준비를 늦게 하고 있죠 지금. 역시 그 항의를 해본 애들이랑 고분고분한 애들이랑은 윤성민이 그때 2009년 WBC 참가하고 나서 우리나라 공 착공 못하겠다고 미끄러운 공 달라 그랬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나카 마사이로. 마사이로. 얘도 우리 되게 많이 했지. 얘가 라쿠텐에서 겁나 하다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10승. 그러니까 얘 약간 문성현 스타일이야. 다치는 게 좀 많아. 그리고 탁탁 하는 게 이제 던질 때 이제 주자가 나가면 퀵모션 탁탁 하는 게 적어. 굉장히 약해. 아무래도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서 하는 게 그냥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그러고 있겠다는 있고, 말입니다. 그냥 얘 자체가 그냥 내가 때려 잡아야겠다라는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으로 눌러 찌르는. 눌러 찍는 얘라서 아직은 아마 얘 할 거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정근아 이용규나
이렇게 나간다면은 굉장히 얘는 죽을 거야. 맛이. 아무래도 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상 당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섹세기 부대 두 명이 아이고 망했어.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종욱이 없는 게 너무 커. 이종욱까지 있었으면 3연방 딱 해가지고 그냥 씨, 니들 나와봐. 그러고 더군다나 벤치 클리닝 할 때 이종욱이 힘마하면서 무릎 찢고 그러고 이용규가 배트 던지고 정구가 야이 너 나와 이러면서 이래야지.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수가 그때 우리나라 WBC 전대회에서 이범호한테 홈런을 허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방을 크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중심 타선들이 노려야 될 겁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치 타다시 얘가 이제 리그 다승 1위라 얘를 좀 더 뽑아보고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세츠 다카야사 그 선수 그 이번에 그 갔다 온 선수랑 그 전처럼 소프트뱅크 출신이고 굉장히 잘생겼다는데요. 그리고 못 봤으니까 패스. 그 패스.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받아서 더 잘 칠 수도 있어요. 너무 잘생기거나 그러면은 승질나서 그냥 막 저 앞에 있는데 매우 심두창 있어. 그냥 스탯으로 발라버린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니, 얘는 스탯이 좋아. 심두창인데 스탯이 좋아. 얼굴은 심두창인데. 아이 그 그거 짜증나. 말고 그냥 탈락시켜 버린 거지 차라리. 일본 대표팀 막 지지 짜는 거 막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투어폼이 독특하고 테이크백이 동작이 작다. 테이크백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테이크백. 얘기 좀 해봐. 테이크백이라.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 텀 말하는 거죠, 텀.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작이 작다는 거죠. 동작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수비하러 들어가거나 그런 거 했었을 때 바로 요긴하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모션을 잡잖아요. 근데 주키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잖아요. 거의 발리스타 리퍼트 같은 게 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던지고 바로 이제 수비 들어갈 수 있게. 아무래도 직선 타구라던가 내야 안타 했을 때 바로 반응해 줬죠. 그러니까 테이크백이 길다 크다라고 한 선수는 김강현 누르고 또 이제 옛날에 같았으면 이강철 그리고 이제 또 누구 있지? 극단적인 구대성도 그런 쪽이고 박정진 테이크백이 작은 선수들은 정우람 이런 선수들이지. 거의 그러니까 그냥 퀵모션이랑 보통이랑 던지는 것도 얼마 별로 차이 안 나고 정우람 박희수가 진짜 테이크백이 작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야 수비 볼 때에도 서로 이렇게 수비 위치가 겹치거나 그랬을 때도 좀 빨리 바로바로. 이렇게 야수들이 바로 판단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은 마에다 켄타. 마에다 켄타. 이 선수는 88년생. 형이랑 동갑인데요? 나 89야. 89예요? 차스데이스. 그리고 150도에서 간간히 150도면 얼마나 큰 거야? 각도가 미치겠다. 거의 150도면 이만큼인데? 이렇게 횡이지 횡. 엄청나게 던진 거. 의외로 포크볼을 던질 줄 아는데 고교 시절 이후로 안 던진다. 특이하네요.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포크볼 위주로 많이 던지니까 이 선수가 안 던진다는 건 아무래도 신기하고. 이 선수가 주로 쓰는 게 아까 전에 그 150도로 이제 간간히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슬라이더. 공들이 아무래도 직구가 살아야 되는데 직구가 죽으면 사실상 그 하나로만 하면 바깥쪽으로 공략당하니까 슬라이더를 지금 윤성민 거의 톱피치 경우도 개념이네요. 윤성민도 생각하면 되지. 윤성민이 직구가 좋아야 슬라이더가 산다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이지 거의. 그런 당연하죠. 걸로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선수들은 자신이 쓰는 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WBC 공인구로 이 공을 그대로 재현해내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일단 얘기를 해보 좀 더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경기 일본에. 일정이지 경기. 일정. 일단은 경기 일정 먼저 얘기해봐. 일단 조 자체가 대만, 호주, 네덜란드랑 같이 한국이 편성이 됐어요. 경기 순서 자체가 네덜란드, 호주를 먼저 만나고 대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 2차전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일단 올라간다는 거죠. 호구 잡는 거. 일단 1, 2차전을 승리하게 되면 일단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만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호주도 근데- 만만히 볼 수는 없다. 근데 대만을 잡아야 한다면 굳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기지 않아도 2위로 진출이 가능한데 또 A조 1, 2위가 쿠바랑 일본으로 지금 약간 아 잠깐만 거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굳이 쿠바랑 2위, 가자. 2위를 한다고 해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고 쿠바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2라운드에 2위하고 쿠바 만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아니야 일단-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일본이 1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다음 라운드. 올라가야지. 쿠바든 일본이든 일단 붙어야 되는 거니까. 쿠바가 좀 어쨌든 나으니까. 어쨌든 둘 다 붙어야 되는 상대이니까. 일단 1, 2차전을 위주로 해서 1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2라운드도 역시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거는 두 팀 경기를 해서 승자팀 맞고 패자전을 해서 패자전 패자부가 승자랑 있죠. 승자전 패자랑 붙고 그 팀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순위 결정전 한다는 개념인데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1, 2차전을 이기는 거죠. 1, 2차전을 이기면 어차피 순위 바로. 결정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최악이라면 1차전에서 패배하고 패자전에서 이겨. 이겨. 그런 다음에 승자 승자전 패전이랑 패자조 승자랑 싸우고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순위 또 결정전. 순위 결정전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체력 소모가 최악이야. 워낙에 크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MSL 보면은 최현성이 어떻게 우승했는지 옛날에. 최현성이 그렇게 해서 센게임배 NSL을 처음에 패자조로 가서 쭉 간 다음에 패자조 결승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승자 결정전 가가지고 우승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말 봤을 힘들어. 때는 매 라운드마다 1, 2차전을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으로 투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순위 결정전은 그 다음 상대가 결정되는 거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또 고를 수 있는 또 이점도 있을 뿐더러. 여유 있게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더블 일단- 엘리미네이션이라는 자체가 음, 이런 프로 스포츠 하는 양반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조합이고 이런 e스포츠 쪽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조합이라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야. 근데 저는 이 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룰을 하면서 문제는 매 경기 첫 번째 경기 때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필승 라인이라던가 누가 도대체 투수가 실전 경험했을 때 말 그대로 기용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니까요. 그게 그래서 야구는 이거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e스포츠 같은 경우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인업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피지컬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써도 괜찮은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선수마다 다르고 어느 선수 써야 되고 어느 선수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막 이거를 1차전에 무조건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 라인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붙고 2번 붙을 수 있고 3번 정도 붙을 세 수 번까지. 있어요. 이번에 결승까지 좀 가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라운드는 대만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대만을 이렇게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대 홈이니까 1, 2차전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2라운드는 일본에서 전 대회에서는 미국에서 다 경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를 하게 좀 됩니다. 낫네 그래도 이동거리는. 그래서 경기 볼 때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롤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결승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결승전 거기 준결승전. 가면은 베일 본즈에 750몇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없어졌나? 하여튼 이렇게 경기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1, 2차전을 신경을 쓰고 일단 4강전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해봤어요. 일본 얘기랑 WBC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일본은 다루미슈 안 나온다, 이아쿠마 안 나온다, 구로다 안 나온다, 이치로 안 나온다. 이히히 일본 DTD 보소 이러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일본은 국내파만으로도 심하게 강해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거의 국내 팀 한 3팀 정도 나올 수 있죠. 거의 우리나라 거의 엔트리 한 3개 정도?
두세 개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인적 자원이 넘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팀인데 막 사람들이 계속 그걸 오해하고 있고 또한 2년간 그리고 타선이 완전 투고 타병 그 던지는 건 정말 잘하는데 타선이 타격은 병맛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전혀 오히려 일본이라는 팀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수 부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잡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해야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한일전이라는 카드 자체가 모든 스포츠 자체에서도 최고의 흥행 카드 몇 안 되는 흥행 카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예요. 이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게 갈망이 좀 더 강한 팀이 이기는 거고 또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팬들로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고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랑 싸워서 졌다고 야 너희들 졌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라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 고생했고 또 이길 준비하자 이길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라면서 우리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해성사처럼 얘기하자면은 비난이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을까? 그냥 열심히 맞지. 비난할 거야 나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써놨지만 100% 내가 욕해요. 그래 우리 솔직해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내가 욕해요. 그러니까 난 욕할 거야. 난 욕할 거야. 씨 이러면서. 내가 괜히 썼네. 아까 전에 뭐랄까 말 그대로 국내파라지만은 국내파로 일본이 실패한 경험이 08년도 그때 마지막 올림픽 베이징 그때 올림픽 사실상 호시노 뭐 감독호라 그래가지고 준비 엄청나게 했는데 때. 우리나라한테 완전 결국에는 몰락했듯이 뭐랄까 어느 한 특정 클래스 스탯을 전부 다 넘고서 뛰어넘는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일본은 우리나라 보고서 뭐 병력 특혜라니 그런 말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군대로이드가 제일 세죠. 특히 우리나라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우승하고 나서 태극기를 꽂았으면 좋겠어. 4강 가서 일본 애들 보는 앞에서 꽂아도 되긴 되는데 항상 꽂고 나면은 뒤가 안 좋아. 맞아. 자르반처럼 깃발 꽂는 순간 끝이야. 아니 2006년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정범 2루타 치고서 나갔을 때 그러고 그때 나서 사실상 일본 끝났다고 봤지만은 단 몇 프로의 가능성만 보고서 멕시코 이겨라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멕시코가 미국을 잡고서 하다 보니까 일본이 당시에 호텔방에서 그거 보다가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화를 냈다잖아. 다시 한국한테 보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만 타자 라인만 좀 얘기해봐. 타자 라인 조사했다며. 제가 이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왜 누구 때문에? 진짜 이 그지 같은 것도 이름 때문에 이름도 그렇고 이거를 누가 지시했는데? 너 때문에 어? 양현성 너 오늘 나한테 비싼 거 사라 다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워낙에 대만 리그 자체가 타격 위주의 리그다 보니까 투수는 그렇게 솔직히 국내파에서는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선수들이 다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맥그레인이라든가 로레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투수 부문에서 거의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국내 투수들은 솔직히 별 볼 일 없고 타자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좀 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하나하나 손으로 쓰고 해가지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선수들은 일단 이번에 한국에 왔었던 라미고의 린즈성 선수와 쪼스와오 쪼스주구구나.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린즈성 선수는 이번 시즌에 3할 1푼 7리에 24홈런을 때렸어요. 24홈런은 홈런왕 기록입니다. 대만 리그가 60경기니까 60경기에서 한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경기에서 홈런을 때렸다고 봐도 됩니다. 오, 꽤 많이 때렸네. 그리고 115안타를 때렸고 타점도 82타점으로 5위 안에 드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다른 것보다 너무 강해.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할 선수죠. 올해도 그리고 아마 4번 타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 상대로 극강.
그리고 종특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선수가 펑정민 선수죠. 펑정민. 펑정민 선수는 141안타에 3할 2푼 14홈런에 타점이 88타점입니다. 클러치 능력이 있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워낙에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수비력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한 3번 타자 정도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혹시 됐어요. 천진펑 선수 없어요? 천진펑? 천지펑 대만의 이승엽처럼 거의 그런 국민 타자인데 그 이번 선수가 혹시 나왔나? 혹시 나왔나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선수도 우리나라 상대로 괴물. 없어요 이번에. 다행이다. 그럼 됐고. 그리고 걔 없는 것만 해도 왜 이렇게 안심이 그 되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스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거의 이번에 3할 6푼 5리에 158안타 거의 타격 2위 최다안타 2위를 기록을 했어요. 꽤 많이 들었다. 그래서 타점도 91타점 거의 대만 대표팀에서는 5번 타자 정도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외야수입니다. 그래서 한 수비 범위도 괜찮고 그래서 한 좌익수나 그렇게 활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짱정웨이라고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도루 22개 대만의 도루왕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의 도루 왕급의 활약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3할 오픈 1위에 172안타로 최다 안타 그러니까 1번 타자로 활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정군으로 보면 되네요. 일단은 이용규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용규급? 이용규급이라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리빙옌이라는 선수하고 양야오슨이라는 선수가 소프트뱅크 소속인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이번에 대만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선 3경기를 살펴보면 대만은 35득점을 하고 무실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1실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실점을 하고 경기를 틀어막았다는 것은 좀 대만 대표팀 국제대회에서 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나 얘네들은 다 컸으니까. 그리고 천웨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사퇴를 했고 왕치엔밍이랑 고홍치는 출전을 한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왕치엔밍 못 나와. 아직까지는 합류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왕첸밍이 또 부상당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안 되고 고홍주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어. 고홍치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홍치는 나올 수 있어. 고홍추는 특히 우리나라 2006년 도아시안 게임 때 나왔던 적이 아주 있거든요. 그냥 압살을 시켰던. 홍치형 그냥 던지니까 막 우리나라는 그냥 2대0 춤추고 있고. 생긴 거는 무슨 뭐 동네- 바닷가 주변에 있는 막 그런 건달같이 건달림. 생겨가지고. 우리 건달림. 그리고 키무라 기자가 주목했던 선수가 있는데 콴따이안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83년생이고 나이도 꽤 있는데 아까 60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두 구원 등판을 해서 89이닝을 던지고 11승 3패를 기록했어요. 얘네 매일 경기 안 하나? 60경기인데 89이닝을 던졌어. 불펜 투수가. 뭐 하는 애야? 다승 3위에 올랐습니다. 뭐야? 구원이 다승 3위면 약간 김현욱 같은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전 경기 다 출전은 뭐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워낙에 타격이 괜찮기 때문에 방어율이 4.71이긴 한데 이 어마어마한 이 투구 이닝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국노급으로 나오겠네요. 국노급 수준. 국노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노예가 아니야 그냥. 정현욱은 그때 138이닝 그랬잖아. 그냥 답 없어. 이거는 뭐 1.2배. 그냥 얘는 슬레이브야 슬레이브. 아니 진짜 뭐 수트라야 수트라. 이번 시즌만 그만하고서 뭐 야구 싹 그만둘 생각인가? 하여튼 근데 이 선수 계속 그랬더라고요. 70몇 이닝 던지고 이번에 89이닝 던지고 2년 연속으로 거의 이 정도 던졌으니까. 그럼 완전 연투 스타일인가 보다. 타고난 연투 사람. 스타일. 진짜 몸이 타고난 사람인가 보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수는 잘 모르겠는데 포수 데이터는 찾아보다 한 명밖에 못 찾았는데 포수가 3할 2푼 1위를 쳤더라고요. 에? 3할? 3할 2푼 2위. 4할인 줄 알았네. 그리고 109안타를 쳤고 괜찮다. 이 세 선수 중에는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높다. 같은 카오치캉. 카우치카.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에 대한 소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형님부터. 형님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으로 해가지고 음지 속에서 항상 우울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로. 처음에 데이터 만들었을 때 진짜 머리 터진 줄 알고 더군다나 만들었는데 다 만들 쯤에 또 날아가가지고 열받아고. 그때 카카오톡으로 욕을 그냥 하지 마 아까. 막 진짜 산에 들어가신다 그래가지고 와 얼마나 부여잡으려고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생각만 하면 그랬는데 이제 막상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조금 더 구성 있게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설사 좀 틀린 정보 같은 게 있다는 점 왠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하고 싶으세요? 나올 거예요? 2월에? 2월에 할 건데 다음은? 어떤 분석을 WBC 또 할 거예요. 직전 분석이에요. 직전 그때는 북선과 특집일 거야. 이제 아마 WBC 특집. WBC 특집이랑 선수협 특집. 안 해. 형 이렇게야. 오케이 다음 우리 라보레 탑 채찍 제 다리.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매번 준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참, 넓구나.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계속 저는 오늘이글스 연재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쭉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쓰거든요. 맨날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끌어가지고 갖고 오고 정리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정리한 자료라면 WBC 우리 대표들이랑 그리고 대만이랑 그 사건 사고 같은 거밖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또 다음에도 나와야 돼요. 넌 고정이야. 너랑 나랑은 저는 어차피 다음 지금 그거를 선수협이랑 WBC 잡아놨으면 저 무조건 나오란 소리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 친구가 선수협의 중축이었어요. 어디 산으로 그냥 가실 생각 없어요? 잠시 마음의 쟤네- 힐링을 좀. 쟤네 집 알아요. 선수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 소환할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선수협. 선수협은 누구 하나 소환하자. 미스터 깡님 소환하자. 카트라이더를 해가지고 노경은 씨를 한번 섭외하는 것도. 스페셜 포스 하면 최정을 영입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이 있는데 이 형님이 지금 들으셨으면 어떤 반응 보이셨을까? 100%뭔 소리 하나. 미스터 깡이랑. 일단 어쨌든 이제 소감을 들어봤고 클로징 가겠습니다.